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효과적인 요양원 주간보호 8가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시설들이 이제 워낙 많아졌고, 또 지금보다도 2배는 더 많아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요양원과 주간보호에 대한 그 효과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다면은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정리를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이 영상을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8가지 홍보 방법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홍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죠.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 우리 시설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더불어서 원론적인 홍보 방법의 내용도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시설을 홍보를 할 때에 어떤 부분에 우리는 부각을 해야 할지, 또 창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창업을 하시기 전에 홍보 방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두셔서, 창업을 할 때 홍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셔서 창업에 그 시설의 컨셉에다가 같이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홍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시설은 정원을 빨리 채워야 되는 것을 지금 이제 초반에 목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정원이 빨리 차야 손익분기도 넘기고, 그리고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정원이 다 차야 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적절한 홍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운영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치 신고 서류를 받을 때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운영 규정에서도 시설 홍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의 연간 사업계획서 안에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그 홍보 비용에 대한 예산도 수립을 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케어스토리에서 얘기하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의 그 홍보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홍보는 필수인데, 지금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정원을 빨리 채우기 위한 효과적인 요양원 주간보호 홍보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간단한 겁니다. 현수막, 전단지, 명함, 버스 광고, 간판 등.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왜냐면 요 간판이라고 했을 때에는 심지어는 진짜 이런 내용 다 하지 않아도,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 하지 않아도 간판 하나만 잘 설치를 해 놓으면 이 간판 보고 시설 이용을 상담을 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판의 위치와 간판의 크기, 간판의 또 디자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문구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야 여러분들이 다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이제 하시는 부분이니까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경 써서 하실 텐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큰 효과, 편하게 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간판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간판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설치를 하시면 좋겠고, 현수막은 뭐 전통적인 방법이죠. 뭐 2주에 한 번씩 현수막을 이제 거는 거고, 현수막 거는 그 거치대 있죠, 게시대. 그 게시대에다가 하면은 현수막 제작하는데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게시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뭐 만원 정도 뭐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시설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현수막을 이제 대대적으로 걸어서 한 번에 홍보를 하죠. 알리죠. 우리 시설이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설이 개업을 했습니다. 라고 현수막을 알리면 지나다니면서 어쨌든 한 번은 보게 된다. 라는 부분의 광고가 이제 현수막인 거죠. 뭐 차로 오며 가며 보다 보면은 여기 현수막에 무슨 주간보 시설 개업했네? 라고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여기 개업을 했구나인데, 요즘에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큰 의미 못 갖는다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이제 시설이 많이 없을 때에는 시설을 찾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보고서 시설 이용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에 비해서 한 50% 정도는 좀 떨어졌다, 효과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나다니면서 보는 게 다 요양원이고 주간보 그 개업에 대한 현수막들이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저 시설 같고 저 시설이 그 시설 같아서 개업했나 보다 정도만 그냥 인식이 될 뿐이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이다. 하지만은 이 홍보라는 것이 한 번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드리는 비용이 대략 뭐 30만원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용 들여서 어르신 한 분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 비용에 대해서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비용이 들었을 때에 그 비용 대비 최대한 몇 분의 보호자분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하셔서 그 비용 대비 그 효용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지방권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뭐 읍내에다가 뭐 요양원 개원했다고 현수막 크게 걸어두면은 그거 계속 뭐 한 달 내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 라고 보여지지만은, 도심권으로 올수록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간판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수막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단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단지로 큰 내용 보기가 어렵거든요. 요즘은 뭐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힘들고, 또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에다가 뭐 꽂아두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단지만 가지고서는 큰 의미는 없다. 전단지는 그냥 단순히 홍보용, 그냥 뭐 홍보 방법인데 홍보용이죠, 당연히. 근데 전단지는 그냥 단순히 시설의 정보를 시설에 상담을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관기관에 나눠줄 때 필요한 그런 내용이죠. 시설을 소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전단지도 없어서는 안 되는 홍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지는 뭐 한 15만원 정도 선에서 전단지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한 1000장 정도 출력을 해두면 충분하죠. 그거 가지고 뭐 한 2-3년은 쓸 수 있을 만큼 양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명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분들께 드리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명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인관계로 찾아뵙고 드리는 내용이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특정인에게 주는 그런 홍보물이니까 명함도 우리가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요즘은 명함도 그냥 노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명함의 디자인도 굉장히 색다르게 하고, 특히나 요양원이기 때문에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명함을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전달하는 그런 홍보물이니까 명함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또 버스 광고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버스 광고를 통해서 시설을 알리는 그런 홍보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가시면은 블로그와 키워드 광고입니다. 이 내용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로그에 대한 부분. 이 블로그라는 것은 글로 작성하기 때문에 굉장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들이 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시설에 대한 시설의 내부, 그리고 시설의 사실적인 내용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홈페이지보다도 블로그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것이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도 손색이 없을 텐데, 전문적인 업체들이 그 블로그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콘텐츠의 내용 자체가 어떤 보호자에게 신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다가오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요양원 이 홍보에 있어서는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시설의 그 행사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블로그의 내용을 통해서 신뢰를 받게 되죠. 지금 보호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신뢰고 믿음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을 이 시설에 맡길 수 있을까라는 신뢰의 매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개를 해주는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분이 다른 분께 그 시설을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신뢰가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동일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이 시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다. 물론 이제 시설의 정원이 많이 차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분들께서 시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접촉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소개를 할 수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그 효과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만한 홍보 방법은 이제 아니죠. 그 소개를 이제 보호자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는 그만큼의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아서 다양한 내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는 블로그만큼 좋은 광고가 없겠다. 특히나 요즘에는 뭐 그냥 이름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한 키워드 광고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블로그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잘 담아준다고 하면은 시설 광고에 대한 컨텐츠로서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블로그 안에다가는 3D 사진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 형식으로 담을 수 있고 홈페이지처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블로그만큼 좋은 홍보 방법은 없겠다. 지금은 거의 대세죠, 블로그가.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걸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도 잘 관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조금 롱텀 케어의 블로그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10년이 벌써 지났는데, 이전부터 이 롱텀 케어의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홈페이지 자체를 굉장히 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다가 블로그의 기능도 담아놨지만은 보호자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접속하는 그 기회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대부분의 요양원과 주간보호는 다 노인 장기요양 기관인데 그 기관들을 전국의 기관들을 이 롱텀케어 홈페이지에다 싹 모아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보호자분들이 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 롱텀케어의 홈페이지 블로그와 그리고 시설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더 다채로워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설이 오히려 지금 이 개별적인 블로그 광고에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롱텀케어 홈페이지를 관리함을 통해서 보호자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 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할 예비 대상자들 그리고 예비 보호자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설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 서비스는 이렇게 돼 있고 비용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제작이 되어 있고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보호자들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하는 거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설에서도 이 내용 자체를 관리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더 힘줘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시설의 입장이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보기 쉽고 그리고 또 접속을 했을 때에 다양한 정보를 얻기 쉽게끔 그런 부분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겠고 시설에서도 이 롱텀케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어떤 메리트를 여기다가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시설을 만약에 창업을 했고 개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설의 입소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이 3번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인식이 담길 정도로 롱텀케어 홈페이지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시설들이 장기요양 기관들이 그 장기요양 기관 운영의 보험료를 여기서 얘기한 보험료는 장기요양 보험료죠. 그래서 장기요양 국민의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뭐 낭비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히려 이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잘 품질이 높게끔 만들지 못하는 부분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보험료 국민들의 그 모아놓은 혈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제가 이 3번에 계속 힘줘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잘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그 블로그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블로그와 시설 정보가 자체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 자체가 보호자들에게 어필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보호자분들이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보호자가 돼서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기관 찾기만 접속을 해서 쉽게만 봐도 그 안에서 시설들이 자기 시설들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블로그 내용들과 컨텐츠들이 담겨 있고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다른 데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국민이 모은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이 좋은 수단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리지 못하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도 중요한 광고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설의 객관적인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케어 스토리에서도 이제 보호자분들께 계속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요양원을 찾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롱텀 케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시설 찾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르신을 모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특히나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롱텀 케어,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고 시설 찾기에 대한 그 데이터 베이스니까 그 블로그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보호자분들은 어쨌든 접근하게끔 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설을 창업하시고 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무엇보다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힘줘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외협력에 의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외협력이라고 하면은 유관기관이죠. 그리고 같은 기관들. 자, 요양원에 정원이 닫혀 있는 시설이 있어요. 여기 시설 증축을 하거나 또는 다른 데 시설을 하나 내지 않는 이상은 여기 대기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설에서는 당연히 새로 생긴 시설에 연계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시설은 상호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방향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지금 10년을 올 때까지는 시설들에 제가 교육을 하고 또 안내를 드리고 할 때에는 시설과 시설은 상호 협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에 지금 정원이 없을 때에는 정원이 닫혀 있는 시설에서 당연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안내해 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으로 협력을 하는 부분은 이제 시기가 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과 시설은 경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특히나 서비스 그리고 시설의 환경적인 측면 부분들이 경쟁의 요소로 되겠다. 특히나 또 더불어서 지금 예전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은 예전에 시설 운영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이 솔직히 환경적으로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 생기는 시설들은 개인의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보호자와의 면회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놓고 입소자를 모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설에 계신 분들도 지금 시설을 옮겨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물론 이제 시설에서 시설로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한번 시설에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그 시설에 오래 계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생활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월등히 같은 비용에 월등히 좋은 시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A 시설에서 B 시설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보호자분들에게 이제 마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과 시설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대외협력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물론 시설과 시설의 이제 대외협력도 아직까지는 가능한 부분이지만은 경쟁적인 관계로 놓여졌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대외협력의 주된 부분은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이제 협력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시설들과의 협력 체계를 잘 갖춰놓고 더불어서 마을 회관에 그 이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잘 갖춰놔서 그거에 의한 홍보를 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까지 보셨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다섯 번째인데 입지 조건과 시설 설비 그리고 환경의 우수성이죠. 네, 이거는 이제 방법은 아닌데 당연한 거죠.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면회를 올 수 있는 그런 불편성을 최소화시켜 준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차량으로 다들 다니기 때문에 차로 너무 멀지 않은 거리, 뭐 한 40분 정도 거리라고 하면은 시외곽에 자연적으로 좋은 곳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된다 라는 부분에 입지 조건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입지 조건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좋은, 또 보호자분들이 면회로 오기에 좋은, 또 특히나 이제 1번에서 말씀드렸던 광고 간판을 설치했을 때에 그 간판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입지 조건이 홍보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시설 설비와 환경이 우수하다고 하면 그 뭐 이거만큼 더한 홍보 방법이 있겠습니까? 시설 설비와 환경이 우수하면 자연적으로 소문 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든 전단지를 만들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소문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담당자가 설치 신고를 위해서 시설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벌써 시설부터가 달라요. 그랬을 때는 벌써 자기 부모님 모시고 싶을 만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거기 시설 갔더니 정말 시설 좋더라, 이 한마디만 타고 가면요, 지역에서 금방 소문이 나고 지역에서 홍보로서는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시설 설비와 환경이 우수해야만이 그에 따라서 정원을 빨리 채울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종사자의 전문성이죠. 종사자의 전문성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보호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간다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홍보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이트들 많이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그 사이트들에서는 종사자와 어르신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깔끔한 전문적인 종사복을 갖춰 입고 어르신과 환하게 웃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 산책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의 전문성이 뭐 사진으로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더군다나 종사자가 유능한 부분을 홍보하는 매개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설의 거의 뭐 80% 이상이거든요, 종사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의 전문성 자체만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홍보 방법 없이 종사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적으로 홍보는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특히나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에 전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서비스 마인드를 위한 교육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단순하게 병원 옆에 요양원 차려서 그냥 뭐 홍보로 상가에다가 해놓고 어르신들 그냥 뭐 자연적으로 입소자가 빨리 차서 하게끔 하는 뭐 그런 부분의 요양원은 이제 점차적으로 퇴색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고,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시설의 설비와 환경의 우수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종사자의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지만이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양원의 형태를 갖춰 나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제도라든지 요양원에 대한 인식들이 1, 2등급 어르신 위주로 해서 시설에 빨리 모시고 안정적으로 그냥 계시는 상황으로만 봤지만은 앞으로는 종사자의 전문성까지도 체킹하게 되는 수준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 그 앞으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 방법으로서의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갖춰야 되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역시 최우수 평가 등급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평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의 내용들이 단순한 그냥 뭐
뭐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설 운영과 환경, 그리고 시설과 보호자와의 소통, 또 서비스의 전문성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평가 등급이 결국에는 어르신들의 생활의 질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평가 등급을 잘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평가 등급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등급자가 발생을 할 때 이제 등급자 어르신의 보호자분들이 와서 그 장기요양 인정서라든지 그런 걸 받을 때 시설의 관내에 있는 그 시설 리스트를 받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리스트를 보면은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최우수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최우수 기관이 어떤 기관이다 라는 것이 홍보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설 평가를 잘 받아서 최우수 기관으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이 시설 홍보 방법 중에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자 어르신들을 이제 모시는 것이 시설에서는 제일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급자가 발생하는 그 과정상에서 과연 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들이 어느 시점에 알려지게 되는가,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제1단계에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큰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홍보 방법으로서 평가를 통한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근데 이거를 꼭 결과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고 나서 우리 기관이 A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할 때에 뭐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 평가 내용을 토대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내용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설의 요양원과 주간보호 홍보 방법 8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뭐니 해도 운영자의 마인드가 바로 홍보 방법의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 요양원을 홍보하는 사이트, 요양원이 어디에 있고 뭐 지역적으로 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 홍보하는 사이트들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사이트 하나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뭐냐면은 뭐 이름은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 사이트의 컨셉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시설장입니다. 원장님이나 시설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나 시설장님이 본인의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입구에서 서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 이제 저희가 예전에 평가 때 이제 제가 그 평가 자료로 이제 만들어서 했던 부분인데, 시설 입구에서 원장님이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을 홍보하는 자료로 만들었더라고요. 원장님은 시설의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 시설의 로고? 시설입니다. 그냥 원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장님의 마인드 자체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분들께 신뢰를 주고, 그리고 원장님의 마인드, 운영자의 마인드 자체가 운영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의 마인드를 구별하는 것이 보호자분들께는 필요하겠다.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또 얘기하면 운영자의 마인드를 홍보하는 것이 좋은 홍보 방법의 하나가 되겠다. 물론 이제 이 마인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건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좋은 마인드를. 근데 이런 마인드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그 알고 있는 시설들 중에
얘기를 듣는데 지역 주민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야, 그 시설 그 참 원장의 마인드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거기 시설 가면 뭐 처음에는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별로 가보면은 좋은 느낌 못 받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운영자의 마인드를 통한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또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근데 굳이 우리가 뭐 블로그 홍보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운영자의 마인드가 시설 운영에 나타나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홍보 방법으로 쓰여지게 된다. 특히나 종사자를 대하는 운영자의 모습,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종사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뭔가 구속적이고, 네, 또 좀 도를 넘어서고 또 뭐 한치도 쉬는 틈도 없이 뭐 하는 그런 운영자의 마인드에 대해서는 종사자분들이요 벌써 다 나가서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 얼마나 빠르게 퍼지겠어요. 저 시설의 원장은 저런 마인드로 시설을 운영해. 야, 저기는 내가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이래. 그거 금방 퍼집니다, 지역에. 그리고 더불어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아는 부분이 이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죠.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운영자의 마인드가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시설을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주위에 더 좋은 시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옮겨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운영자의 마인드가 계속 좋은 마인드로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설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이 어르신 모집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를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일 처음에 메인 사진으로 올려놓는 것이 시설의 전경이 아니고 원장님의 얼굴이고 원장님의 미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효과적인 요양원 주간보호 8가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 케어스토리 창업 및 운영 교육센터 네이버 밴드에 의견 달아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질문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성의껏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들이 홍보 방법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핵심은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핵심 골자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